지금 보시는 이 폭격기는 영국 공군이 1930년대 중반에 개발해서 2차 대전 초중반까지 운용한 브리스톨 블렌하임입니다. 여기서 브리스톨은 지금은 없어진 당시 영국의 항공기 제작회사 이름이고, 블렌하임은 170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영국을 포함한 4개국 동맹이 승리한 블렌하임 전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영국 공군은 폭격기 이름에 도시, 지방 등 지역 이름을 따와서 많이 썼는데요. 과거에 벌어진 전투 이름을 따온 것은 극히 드물었고 브리스톨 블렌하임이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브리스톨 블렌하임은 경폭격기였고 1937년에 취역해서 4,422기가 생산되었고 2차 대전 초기 영국 폭격기 전력의 핵심을 이루었던 기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톨 블렌하임의 기수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보시면 마치 기체가 비대칭적으로 파여있는 듯한 독특한 형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사고를 당했거나 공격을 받아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애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인데요. 이렇게 특이한 기술을 채택한 이유에는 당시 2차 대전 초반의 폭격기 교리, 그리고 이에 따른 영국 공군의 폭격기 설계 철학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2차 대전 당시 영국 런던에 위치했던 에어 미니스트리 공군성 건물입니다. 당시 에어 미니스트리는 민간 항공까지 관할해 번역상 항공성이 정확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군사적 맥락에 맞추어 편의상 공군성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서 영국 공군이라고 했는데요. 이 채널의 영상들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대전 때 일본군은 육군 항공대와 해군 항공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구일본 헌법 제11조에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라고 되어 있었고, 제12조에는 군대의 편성권까지 천황에게 부여되어 있어서 공군을 창설하려면 예를 들면 육해공군이라고 헌법 개정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는 육군 해군 이외에 제3의 군종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비해 영국은 1차 대전이 끝나기 몇 달 전인 1918년 4월에 이미 육군 항공대와 해군 항공대를 통합시켜 왕립공군 로열 에어포스 RAF라는 단일한 공군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RAF는 이후 영국 공중전력의 거의 모든 권한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항공모함의 함재기를 운용해야 하는 해군이었습니다. RAF가 1924년에 해군 소속 항공전력을 흡수해서 함대 항공대 플릿 에어암이라는 명목으로 관할하게 되자 해군은 자신들의 핵심 전력인 함재기 운용권을 RAF가 가져가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이 갈등은 1930년대 내내 이어집니다. 결국 1939년에 함대 항공대의 지휘 통제권이 RAF에서 해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은 조금 상황이 달랐는데 진주만기스 5개월 전에 육군 항공대를 육군 항공군으로 확대 개편했고, 육군 항공군 사령관은 육군 항공 담당 참모 차장으로서 육해군 참모총장과 함께 합동참모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따라서 미 육군 항공군은 영국 RAF처럼 아예 육군 밖으로 독립된 공군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그 정도의 독립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난 뒤인 1947년에야 비로소 육군에서 완전히 분리된 독립공군 US 에어포스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1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던 1918년 영국에서 독일군 공습에 대비해 대피 훈련을 실시하던 장면입니다. 1차 대전 동안 영국과 독일은 각각 비행선과 초기 항공기를 동원해 서로의 후방을 공격하며 민간 피해를 발생시켰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전략폭격, 스트래티직 바밍의 시초였습니다. 흔히 전략폭격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전술폭격, 택티컬 바밍인데요. 전술폭격이 전선의 군사 목표물을 파괴해 지상군의 전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면, 전략폭격은 적국의 산업, 경제, 사회 기반 전체를 마비시켜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쟁 수행과 지속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920에서 30년대 영국은 다음 전쟁에서는 공군력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고, 전쟁이 시작되면 곧바로 대규모 폭격기 편대를 투입해 적의 산업 기반과 도시를 선제 타격하여 빠르게 승리를 거둔다는 교리를 발전시킵니다. 이 사고방식은 당시 영국 수상 스탠리 볼드윈이 남긴 유명한 표현이었던
The bomber will always get through. 폭격기는 결국 적 방공망을 뚫고 목표에 도달한다라는 말로 상징됩니다. 즉, 고고도 비행이 가능하고 빠른 속도를 갖춘 폭격기라면 적의 전투기나 대공포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국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영국 공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휴 트렌차드 장군을 비롯한 이론가들은 전쟁의 향방은 지상군이 아니라 공군의 전략 폭격 능력이 결정할 것이라 주장했고, 이는 1차 대전 말기에 창설되어 전통의 육군과 해군 틈바구니에서 예산 확보에 고심하던 영국 공군에게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실현하려면 적의 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빠른 폭격기가 필요하다는 점이었고,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30년대 영국이 개발을 시작한 폭격기가 브리스톨 블렌하임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 속에서 브리스톨의 수석 설계자 프랭크 바누엘은 1933년 미국의 최신 고속 쌍발 민항기들을 조사하고 돌아와 이를 참고해 고속 수송기 설계를 시작합니다. 1934년 영국 데일리 메일의 발행인이자 신문왕이었던 로서미어 경은 유럽에서 가장 빠른 민간 항공기 제작을 영국 항공업계에 요청하게 됩니다. 로서미어 경은 독일의 하인켈 같은 고속기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을 보며 영국이 독일의 항공전에서 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 수송기가 당시 전투기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도 있고, 그 민간 수송기는 폭격기로 바로 개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영국 공군성 및 다른 공군 정책 담당자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브리스톨의 바누엘은 자신의 설계를 기반으로 엔진을 더 강력한 것으로 교체하고 발전시켜 타입 142 항공기를 완성합니다. 브리튼 퍼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타입 142가 1935년 4월 첫 비행에 성공했을 때 당시 RAF의 전투기보다도 빠른 시속 307마일, 시속 494km를 기록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능을 본 영국 공군은 이걸 폭격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RAF는 오랫동안 적 전투기보다 빠른 경폭격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입 142는 딱 맞는 해답이었습니다. 브리스톨은 영국 공군의 요청으로 타입 142를 바로 군용으로 개조하기 시작했고, 다음 해인 1936년 6월 타입 142의 군용 시제기인 타입 142M이 첫 비행을 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바로 150기를 주문했습니다. 1933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유럽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자 영국은 독일의 재무장을 위협으로 인식했고, RAF 역시 이에 대응해 군비 확충을 서둘렀습니다. 1934년 42개 비행대에 800여 기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던 RAF는 1939년에는 157개 비행대로 확대되며 보유 항공기도 약 3,700기로 급증하게 됩니다. 브리스톨 블렌하임도 1936년 말까지 1,568기가 주문되었으며 전쟁이 시작되는 1939년 9월까지의 주문량은 2,000대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블렌하임은 애초에 민간용 고속기를 폭격기로 개조한 기체였기 때문에 양산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프로토타입인 타입 142를 보면 날개가 기체 아래쪽, 즉 저익형이었는데 군용 폭격기로 전환하면서 폭탄창을 넣을 공간이 부족해 날개를 기체 중간으로 올린 중익형 구조로 바꿔야 했습니다. 또 초기형의 기수는 원래 민항기 설계 그대로라 폭격수 공간이 지나치게 좁았고, 블렌하임 마크 4에 와서는 조종석을 뒤로 물리고 앞쪽에 완전한 폭격수석을 새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수가 길어졌고 조종사가 왼쪽에 치우쳐 앉는 구조 때문에 조종사의 전방 시야가 심하게 가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브리스톨은 조종석 앞부분을 마치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떠내듯이 파내는 방식으로 유리창을 움푹하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블렌하임 특유의 비대칭으로 파인 기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초기 블렌하임은 민간기 설계를 그대로 가져와 외부 연료 탱크도 없는 제한된 항속거리라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코앞에 둔 당시 영국 공군은 급속한 군비 확충이 시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감수하고라도 블렌하임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른 폭격기라는 블렌하임의 장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메서슈미트 BF-109는 독일이 1937년에 도입해 총 3만 4천여 기가 생산되어 2차 대전 당시 독일 항공력의 중추를 형성했던 전투기였습니다. 1939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이 형부터는 최고 속도가 시속 560에서 580km로 이미 브리스톨 블레나임보다 최소 시속 120km 차이가 났고, 이것이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블레나임이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전투기보다 빠른 폭격기라는 개념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블레나임은 느리고 둔한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940년 8월 13일 덴마크 공습작전에 12기의 블레나임이 참가해서 무단 귀환한 1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기가 전부 격추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전쟁 시작 1년 4개월 만인 1941년 1월 영국 공군은 브리스톨 블레나임이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블레나임은 이후 장거리 전투기로 개조되어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고, 일부가 태평양 전선에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브리스톨 블레나임은 처음부터 완벽한 폭격기로 태어난 기체는 아니었습니다. 민간 고속기를 군용으로 급히 바꾸다 보니 구조적인 한계도 많았고, 독일의 신형 전투기들이 등장하면서 속도가 방어다라는 믿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블레나임은 영국 공군이 전략 폭격 교리를 실전에서 시험했던 초창기 기체였고, 최전방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장거리 전투기 등 다양한 임무로 전환되며 혼란스러웠던 전쟁 초반의 공중전을 묵묵히 버텨낸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브리스톨 블레나임의 이야기는 결국 전쟁은 교리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철저하게 검증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